딱 그 전화기에 그 형사과장님이 딱 떴을 때는 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찍혔던 영상을 보니까 그 장소에 이제 이 함께 있었거든요. 이번에 1376회 담당했던 홍석준 PD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지적장애인 실종 사건이고요. 법적으로는 성인이 됐지만 이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백지원 군이 그 1년간 실종돼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이제 제보가 와서 이제 처음 아버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이제 체납 고지서를 보여주셨을 때, 아, 이게 그냥 단순 가출이나 단순 실종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와 연관이 돼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간도 1년 정도로 이제 상당히 장기간 실종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방송 전날에 실종자를 발견했던 되게 이례적인 에피소드였는데 네, 과장님. 네, 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백지원이하고 형이 신명을 확보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일단 찾은 것만 기뻐가지고 뭐 그리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 연락 딱 받았을 때 그런 당시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가 형사과장님 연락 받았을 때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방송 하루 전날 저녁 한 7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딱 그 전화기에 그 형사과장님이 딱 떴을 때는 아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받았더니 이제 형사과장님이 약간 좀 긴급한 목소리로 그 발견했고 신병을 확보해서 지금 경찰서로 데려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제 저희한테 바로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용인으로 가는 동안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아버님이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떨렸어요. 뭐 이미 다 울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흐느끼면서 저랑 전화를 했고 2시간 조금 넘어서 이제 경찰서를 도착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랐어. 네?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백지원 군과 아버님을 만나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죠. 할머니가 가슴을 먹고 잠들 좀 봐봐. 처음에 찾았다는 연락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아 이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반영하지? 그때는 이미 스튜디오 녹화나 더빙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그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저희 작가님 그리고 이제 데스크랑 논의를 했고 논의를 하면서 저는 그냥 그 경찰서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자정 넘어서까지 이제 그 모습을 담았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거의 이제 새벽부터 다시 이제 재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방송 마무리가 된 게 실제 방송 나가기 1시간 전에 딱 마무리가 됐었죠. 전세대출 사기 조직이 조속히 일망타진되기를 바랍니다. 전세대출 사기 조직이 조속히 일망타진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만난 백지원 씨랑 뭐 따로 제작진과 나눈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지원군을 만났을 때는 그 상당히 여러 시간 동안 그 경찰 기초조사를 마치고 나온 상태여서 굉장히 좀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이미 한번 진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로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안부 정도만 물었었고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지원군이 1년 동안 이제 여러 이제 일당들이랑 같이 외부와 단절된 채 지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나 아니면 작은 엄마를 만났을 때 되게 좀
무뚝뚝해 보이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이 지원군이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이게 외부와 단절된 채 한 1년 동안 지내면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좀 보여졌어요. 네. 처음에 이제 작년 2022년 8월 달에 지원군이 이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연락이 되다가 작년 10월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1차 경찰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고, 그때는 당일날 바로 이제 그 주변 탐문을 통해서 그 백지원 본인과 연결이 돼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지원 군이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서울 모처의 모텔에서 최 씨와 지내고 있고 나는 부모님이 싫어서 집을 나온 거고 나를 찾지 말라, 이런 의사들을 경찰이 어머님한테 전달했더니 생사를 확인했으면 됐다 하고 이제 1차 실종 신고를 철회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한테 갑자기 그 지원군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이 각종 이제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중고 사기에 이제 이용이 됐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아버님이 이제 2차 실종 신고를 작년 11월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각종 휴대폰 연체 고지서, 전세 대출 고지서들이 날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아버님이 경찰 실종 신고팀에 전달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임의 수사에서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전담팀을 꾸리고 5일 만에 백지원 군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을 좀 경찰이 허비한 게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종 전담팀을 꾸린 지 5일 만에 이제 백지원 군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왜 진작에 찾지 못했냐라고 이제 좀 비판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경찰에서는 우리가 취재를 하기 전부터 이제 10월경부터 그 지원군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거라는 이제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금융기록이나 통신기록 같은 것들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취재가 들어간 이후에 실종 수사 전담팀이 이제 꾸려졌는데 그 용인 동부서의 실종팀 인력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청 그 미제팀 산하의 인력분들을 포함해서 총 22명에 달하는 좀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사를 진행해오던 것과 더해서 이렇게 수사 전문 인력들이 대거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백지원 군 발견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원군의 금융계좌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나하나 이제 추적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한 원룸에서 소재가 있던 것으로 추정이 돼서 현장을 이제 급하게 방문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룸에 백지원 군이랑 최 씨가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백지원 군하고 최 씨는 어떤 사이인 거예요? 일단은 03년생 동갑내기이고요. 그리고 만났을 때도 지원군이 이제 최 씨를 부를 때는 그냥 친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왜냐면은 최 씨 같은 경우는 그 충남 쪽에서 나고 자랐고 완전 이제 충청도가 생활권인 사람이었고 지원군 같은 경우도 용인에서 나고 자라서 경기 남부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접점이 어딘지를 이제 경찰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한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가해자, 피해자 그런 관계는 아닌 거죠?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발견됐던 최 씨 또한 사실 몰골이 굉장히 수척하고 머리도 다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해서 식재료 같은 것들을 보내줬고 그래서 뭐 몇 끼를 먹이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제 지시를 최 씨에게 한 것으로 이제 그 지원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최 씨 단독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그 1년 동안 지원군을 숨기고 옮겨 다녔을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백지원 군은 상황 판단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 씨는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글쎄, 이 부분은 추정인데, 최 씨 앞으로도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실행된 부분이 있고, 그 대출 사기에 관련돼서 최 씨 본인 이름으로 계좌가 이용된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은 본인도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누군가가 악용해서 외부 연락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누군가의 감시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짚이는 분이 있으세요?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짜고 버렸다기보다는 그 지원군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가 지시한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방송 중에 나온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때 걔를 조금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뜬금없이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보여준 게 하는 아이 사진이에요. 보복을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연이가 없어지니까. 방송에 나왔던 이도경은 백지원 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건가요? 백지원 군과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하고요. 03년생 동갑내기였고 백지원 군이 그 이 씨를 꽤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 씨를 꽤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었고 이런 점들을 좀 악용을 해서 이 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백지원 군이 일했던 그 급여 같은 것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야구방망이로 좀 폭행하는 등 그런 범행을 벌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가해자 부모님들이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갈취했던 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그 지원군 아버님이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 이 씨를 비롯해서 그 가해자 측 친구들이 그 다시는 백지원을 만나지 않겠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서까지 썼었는데 그 이후로도 바로 이제 연락이 돼서 뭐 만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었죠. 이도경 인터뷰할 때 모순되는 말도 많이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잖아요. 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대출 들어가면 전세금이 뜬단 말이에요. 뱅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 전세 그러니까 저도 그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대출 일을 제가 그걸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는 1억의 대출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를? 본인만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전세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지켜볼 때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약간 되게 오랜만에 만났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의심이 가는 용의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3시간 동안 저희랑 얘기하는데 대화 내내 상당히 자신감에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진실과 거짓을 굉장히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날에도 저랑 계속 통화를 했어요. 필요하다면 내 그 통화 기록 1년치나 아니면 내 계좌 내역 같은 것들도 다 공개하겠다,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근데 정작 며칠 뒤에 제가 그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도경이 최 씨를 좀 애써 모른 척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 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을 한 5번 들었어요. 아마 저는 을 모르긴 해요. 그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문자 내역이 있거든요. 그 최 씨에게 어떤 뭐 텔에 가 있어. 그런 문자를 보여줬을 때 유일하게 당황했던 부분이 그때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진술 분석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도경이 최재훈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 백지원 군의 실종과 대출 사기를 비롯해서 모든 범죄가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이 씨의 입장에서는 그 최 씨와 연관성을 부인해야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도경이 백지원 군이 잡혀 있다면 뭐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지원군 찾고 보니까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제가 만약 도주한 입장이었으면은 약간 시골이나 원룸? 하나 얻을까? 그것도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옮기면서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이제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이도경이 이야기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종자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냥 그랬겠거니라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발견되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어디를 이동해서 이제 지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거의 이제 일치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이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추후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에 담지 못한 이도경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이도경을 만나기 전에 이도경 아버님을 찾아갔었어요. 방송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최 씨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이도경 아버지가 전화를 연결시켜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라고 알아? 아, 알았어. 진짜. 제발 좀. 나도 너무 힘들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장소에 이제 이도경이 함께 있었거든요. 예. 예, 왜? 뭐 때문에? 그 나중에 찍혔던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도경이 근처에 있는 게 잠깐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 그걸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그 실제로 초반에 그 저희가 나눈 대화 같은 것들도 좀 들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아, 알았어.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좀 가장 이상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제 이도경이라는 인물의 얼굴이나 사진 같은 것들 아직 확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씨가 있다는 거는 몰랐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였죠. 앞으로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과장님 인터뷰를 했을 때 들은 내용으로는 지금 지원군에 대해서는 이제 임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해서 지금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럼 이도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저희가 가장 이제 의심했던 인물이 이도경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찰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이도경을 비롯해서 백지원군 주변에 있던 모든 이제 주변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백지원군 실종이 누구에 의해서 기획되고 벌어진 것인지 관련돼서 벌어진 대출 사기 같은 범죄들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장애인 보호기관들도 좀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적장애인들을 노린 범죄가 얼마나 좀 집요하고 신속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들을 수 있었어요. 보호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나온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채 한 달도 안 돼서 명의를 도용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사기에 연루돼서 다시 이제 시설로 도움 요청이 오는 경우가 꽤 이제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제 뭐 후견인 제도라고는 하는데 후견인 제도라는 거는 장애인의 권리를 이제 박탈해서 이제 잘라내기를 해서 이제 후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라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의사 결정 제도라는 게 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이거는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장애인 본인과 지원인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범죄 피해도 이제 막자는
취지이고요. 물론 이제 어떠한 범죄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제도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도들이 조금 법제화가 된다면 지적장애인들을 노린 범죄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